채식으로 초고도 비만에서 벗어난 유수연. 초고도 비만으로 최악의 상태에 다다랐던 그녀는 건강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채식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 했던 다이어트들도 다 실패하고 나서 이제 위 밴드로 이제 위를 줄이는 시술까지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채식은 하자마자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몸에 활력도 생기고 기분도 좋고 상쾌하더라고요. 채식으로 6개월 만에 30kg을 감량했지만 더 이상 살이 빠지지 않았던 그녀. 또 이 다이어트도 실패하는구나 싶어서 절망감이 더 컸어요. 아, 나는 또 이렇게 뚱뚱한 채로 살아야 하는구나. 그냥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던 심정이었죠.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을 안고 네팔로 향한 그녀. 비로소 조급함을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수고 한 말씀 되셨나요? 친구한테 돈 준다고 해서 선물했다고. 지금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준 채식 다이어트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이제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깨달았어요. 건강한 다이어트로 찾은 행복. 유수연 씨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렇게 입으신 옷이 이렇게 참 잘 어울리세요. 네. 근데 제가 나오시자마자 옷 얘기를 꺼낸 사실 이유가 있는 게 이 옷이 오늘 하실 얘기하고 관련이 있죠. 네. 네. 오늘 어떤 옷을 입을지 제작진과 상의를 했는데요. 네. 제가 이 옷을 입겠다고 했어요. 아, 예. 2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는데 아. 지금 제 옷장에는 원피스랑 치마밖에 없거든요. 아하, 2년 동안의 변화가 굉장히 뭔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오늘 그 강연 주제가 천천히 건강하게라는 그런 강연이에요. 그러면 얘기 지금부터 들어보면은 지금 말씀이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직접 경험한 네. 2년 동안의 건강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실 준비 되셨죠? 자, 지금부터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나가시죠. 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아마 지금 제 모습을 보시는 분들은 아직도 뚱뚱한데 무슨 다이어트를 했다는 거야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저 아직 뚱뚱합니다. 하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지금 체중보다 2배 정도 무거운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체중계의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정확한 체중을 알 수는 없지만 140kg를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2년 동안 노력해서 지금은 절반 정도 감량 후에 75kg 정도 나갑니다. 키 160cm이기 때문에 아직 비만이죠. 하지만 어딘가에서 예전에 저처럼 남들보다 조금 뚱뚱하다는 이유로 혼자 외롭게 싸우고 계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부끄러운 마음을 조금 감추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살이 쪘던 소아 비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미 40kg을 넘었었어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고 또 제가 어릴 때부터 인스턴트를 좋아하던 식습관이 저의 소아 비만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살을 빼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건 그때부터였어요. 남학생들이 제가 지나가면 먹던 음식이나 물병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 눈을 직접 이렇게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또 늘 주눅 들어 있었고 제 자신을 스스로도 매우 창피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살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꼭 고기를 먹어야 했고 피자 2판을 혼자 해치우고 감자튀김 반통을 먹을 때 케첩 반통을 똑같이 먹을 정도로 육류와 자극적인 식사에 매우 길들여져 있었어요. 그 음식을 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몸무게가 100kg이 넘으면서 심각하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쓰러지고 자다가 호흡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서 고등학교 때까지 엄마와 같이 잠을 자야 했어요.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건요, 허리 디스크였는데요.
의자에서 혼자 일어나는 게 힘들 정도로 고통이 심각했습니다. 정확한 허리 상태 확인을 위해서 제가 MRI 검사를 받았어야 했는데 몸이 통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검사 자체가 힘들었고 그렇게 기본 검사 자체도 할 수 없는 제 몸을 보면서 자괴감은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살을 빼려고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황제, 디톡스, 원푸드 다이어트 등 텔레비전에 나오는 다이어트들 저도 다 시도해봤습니다. 황제 다이어트로 15kg 정도 뺐다가 다시 27kg이 쪘고요. 원푸드 다이어트로 20kg 정도 뺐지만 다시 30kg이 쪘습니다. 이제 요요가 올 때마다 의지가 약해지고 난 이렇게 살아봤자야 나는 도저히 더 이상 살 뺄 가치도 없는 애야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더 이상은 혼자 힘으로 살을 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위밴드 수술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위밴드 수술이란 위의 체상부에 의료용 밴드를 장착해서 적은 음식으로도 포만감을 주는 수술인데요. 저같이 초고도 비만인 사람에게는 마취 자체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몸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수술을 하고자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단식을 해서 처음에는 밥 한 수저 먹고 누워있고 또 죽을 것 같으면 밥 한 수저 먹는 생활을 계속 6개월간 유지해왔습니다. 6개월간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15kg 이상 빠졌지만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게 찾아왔어요. 생리가 아예 끊겼고요. 탈모랑 거식증이 심하게 왔습니다. 결국 잘못된 단식으로 빠진 살은 고스란히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살이 빠진 것만큼 더 크게 요요가 와서 제가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인분께서 강력하게 채식을 권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마지막 수단이라는 생각으로 2011년 1월 1일 새로운 결심을 하고 채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녹색잎은커녕 버섯도 두부도 안 먹던 제가 채식을 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단식으로 속을 비우면서 식욕을 잠재우고 둘째 날부터 현미죽을 먹기 시작했어요. 사실 채소가 밍밍하고 너무 맛이 없어서 토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맛이 강한 채소들을 먹으면서 채소가 가진 단맛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다이어트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허기를 참지 못해서였는데 채식 다이어트는 배가 고플 때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도 칼로리에 대한 걱정이 덜했기 때문에 참기 좋았던 것 같아요. 효과는 일주일 만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배변이 편해졌고 그리고 늘 있던 손발 저림과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채식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30kg이 싹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정체기가 오더라고요. 100kg 언저리에서 살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겁니다. 97kg까지 빠졌다가 다시 100kg로 찌고 그 시간이 반복되면서 체중이 2자릿수일 때랑 3자릿수일 때는 느낌이 정말 다른데요. 97kg일 땐 제가 조금 평범해진 것 같다가 100kg가 되면 다시 너무 뚱뚱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친구 가족이 네팔로 히말라야 트레킹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200m 산을 올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 줄 알았어요. 태어나서 등산이라고 동네 언덕 올라본 게 전부였거든요. 영문도 모른 채 나눠주는 스틱을 짚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1시간 정도 올랐을까? 나 더 이상 못 가겠으니까 저는 먼저 당나귀를 타고 내려가서 네팔 구경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넌 지금 너랑 너의 짐을 모두 싣기에는 당나귀가 무리야 이러시는 거예요. 결국 힘들게 8시간 만에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정확히 2시간이 걸렸어요. 게다가 채식을 하는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적어서 한국에서 가져간 현미가루를 먹으면서 올랐었어요.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죠. 다행히 산길을 자세히 보니까 한국에서 자주 먹는 곰치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곰치가 저를 살리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생으로 그걸 뜯어서 먹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는 당나귀가 먹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걸 생으로 뜯어서 먹으면서 기운이 나더라고요.
드디어 가장 높은 3,200m 전망대에 오르는 날이었습니다. 남들은 새벽 4시에 올라서 2시간이면 그 전망대에 올라가겠지만 저는 새벽 2시부터 오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날 3시간만 자고 다시 산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리 힘든 코스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에베레스트를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결국 무사히 3,200m 푸닐 전망대에 도착했고 그곳에 갔다 왔습니다. 마지막 날은 12시간 정도 걸어 내려오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4일간의 산행을 마치고 나니까 다이어트에 대해 불안했던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 4시간 갈 길을 제가 8시간에 걸쳐 간 것처럼 비록 느리고 고단하더라도 제가 지금처럼 노력한다면 언젠가 다이어트라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2년간 채식을 하면서 저는 지금 65kg 정도 감량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는 가장 큰 변화는 허리인데요. 살이 빠지면서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MRI를 찍어보니까 더 이상 수술이 필요 없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1년 전부터는 새로운 직장도 구했습니다. 사실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기도 했고 뚱뚱한 제 몸 때문에 직업에 제한이 많았습니다. 콜센터나 과외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앉아서만 하는 직업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햇살 밝은 거리를 걷고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서 저는 직장에 가고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요즘 20대 여성이 추구하는 체중은 45kg이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제 목표는 45kg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의 체중도 괜찮지만 건강을 위해서 적정 체중인 20kg 정도 감량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지금처럼 천천히 즐겁고 건강하게 말이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1년부터 채식을 시작하신 거죠? 네. 그러면 지금 3년이 돼가고 있는데, 다 돼가고 있는데, 아까 중간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고기나 뭐 인스턴트 식품은 이제 전혀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사실 튀김같이 고소한 냄새가 나면 저도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고기 하나를 뺐을 뿐인데 저는 65kg을 감량했고 허리 디스크도 나아졌고 제 인생이 바뀌었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마음이 가지 않아요. 이제 봐도 그냥 아무 생각도 없죠. 누가 앞에서 아무리 맛있게 드셔도. 그래서 수연 씨가 앞으로 뭐 다이어트에 대해서 어떤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할 계획도 있다고 그러시던데요. 네, 지금 제가 학교에서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채식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또 비만 전문 영양사가 돼서 남을 돕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자, 수연 씨의 오늘 천천히 건강하게라는 그 채식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100분의 공감 의견단에게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버튼을 손에 잡으시고 공감이 갔다. 그리고 좋은 강연이었다, 마음이 움직였다 하시는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튼 눌러주세요. 보겠습니다. 유수연 씨의 천천히 건강하게 강연의 공감 온도 보겠습니다. 자, 공감 온도는 자, 공감 온도 올라갑니다. 95도가 나왔네요. 네. 가수의 삶을 접고 뇌성마비 딸을 대학 교수로 키운 어머니 김희선. 강연 주제 엄마의 노래의 공감 온도는 97도. 13년 만에 억대 빚을 갚고 작가의 꿈을 이루다 황선만. 강연 주제 나에게 주는 표창장의 공감 온도는 95도. 채식으로 140kg 초고도 비만에서 벗어나다 유수연. 강연 주제 천천히 건강하게의 공감 온도는 95도였습니다. 네, 오늘도 훌륭하신 우리 세 분의 강연을 들었는데요. 강연하신 소감은 또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정보 많이 주셔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네, 감사합니다. 홍성만 씨도 어떠셨습니까? 예, 지금 우리 사회가 네. 젊은 친구를 비롯해서 또 저 같은 세대, 정년퇴직한 그런 세대들 망라해가지고 모두들 힘들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저의 작은 이야기가 우리 국민들 하나하나 작은 이야기지만 큰 힘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아마 표창 빼고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바빠질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 또 어떻게 보면 하시기도 힘들었었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신 소감은 어떠셨습니까? 네, 우선 소감은 네. 우리 임성훈 씨를 오래간만에 네. 뵀다는 게 너무너무 아유, 저, 네,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더 그렇습니다. 네.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제한된 시간에 또 올라오니까 너무 떨려요. 제가 마음먹은 대로 잘 못했습니다. 아유, 다음에 너무 잘하셨어요. 더 열심히 연습해서 네,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맨 처음 시작할 때 진주족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의 이 상처와 힘든 시간들이 나중에는 내 인생의 진주가 될 거다. 이렇게 꼭 믿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강연백도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만 어려운 줄 알고 살았더니 그렇지가 않네요. 내성마비인 딸을 정말 훌륭하게 키워내신 모습이 되게 감동적이었고 한마디 한마디 한 구절 한 구절이 되게 마음 깊숙이 와닿았던 것 같고 자기 자신을 믿고 응원하라는 말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강연 백도 씨는 열정이다. 강연 백두 씨는 희망이 메시지이다. 강연 백도씨 파이팅! 강연 백도 씨 파이팅!